신데렐라 게임 76회입니다. 윤세영이 신혼집에서 가증스럽게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겠다면서 수면제 사진을 찍어서 진구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황진구는 119를 불러서 윤세영만 실려서 보내버리고 최명지에게 전화해서 당신 딸 알아서 돌보시라고 말만 전하면 될 일을 굳이 윤세영이 입원한 병원까지 따라가서 간호를 하고 있네요. 윤세영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모르고 세영은 속으로 좋아라 웃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실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황진구가 자기 곁에 꼭 붙어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세영이 먹은 것은 수면제가 아니었어요. 약통만 수면제 통이고 내용물은 비타민이었던 거죠. 윤세영은 지엄마에게 배운 거라고는 의사 매수해서 임신 안 한 것도 임신인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를 배워두었기 때문에 윤세영도 이번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인 것처럼 미리 의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였던 거예요. 윤세영은 실제로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위세척도 해야 하고 그런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보다는 안전하게 의사를 찾아가서 매수를 했던 거죠. 의사 선생님, 제가 파혼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비타민 먹고 올 테니 수면제 먹고 온 것처럼 대해주시고 저에게 링겔 주사나 꽂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미리 의사를 매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겨우 깨어나는 척을 한 후에 진구 씨가 또다시 내 곁을 떠나버리면 또 자살을 할 거라고 협박을 해대야지. 그러면 마음 약한 진구 씨는 날 못 떠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이렇게 자살쇼를 벌이고 있고 최명지는 신방울에게 다시 결혼식을 추진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방울은 이런 최명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는커녕 분노만 치솟아 올랐어요. 어따 대고 결혼식이라는 말을 또 꺼내는겨. 바람핀 것도 봐주었는데 임신 사기까지 쳐놓고 무슨 결혼식을 또 하자는겨. 신방울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냅다 최명지에게 달려들어서 마구마구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무튼 모녀가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황진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결혼식을 다시 하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중인데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구지석입니다. 지석은 가만히 보아하니 황진구가 구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구하나도 황진구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황진구는 비록 신여진 편에 서서 하나를 가짜 딸로 이용하게끔 만들기는 했지만 그 뒤로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지석에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석은 하나 누나와 진구를 맺어주기 위해서 진구에게 들러붙어 있는 세영을 떼내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나저나 지석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구하나일까요? 윤세영일까요? 지석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구하나예요. 하지만 가족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구하나는 누나로서만 좋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구지석의 인생 목표는 부모님 원수 갚는 것.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십 년 희생을 감수해온 구하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지석의 두 번째 인생 목표거든요. 그러니 구하나를 향한 자신의 연정은 마음속 깊이 눌러놓고 지석이 볼 때 괜찮은 남자 황진구와 구하나를 이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구에게서 세영을 떼내어 주려고 윤세영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거예요. 예고편에 보니 세영은 지석의 집을 방문했네요. 지석은 세영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바로 혜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지석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윤세영, 황진구랑 결혼해야만 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자 세영은 그럼 또 무슨 방법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석은 혜성은 내가 대신 먹어줄게. 이럽니다. 세영은 지석 씨가 혜성 먹으면 나 줄 거야? 이럽니다. 그러자 지석은 응,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세영은 좋아라 하면서 좋아. 나 이제 황진구는 완전히 빠이빠이 할 거야. 나는 평생 지석 씨 옆에 있을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구지석은 과연 세영과 결혼까지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석이 사랑하는 구하나를 얼마나 괴롭혀왔고 인성은 바닥인데 그런 여자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구지석은 단지 진구에게서 세영을 떼내어야 진구가 구하나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 그런 의도로 세영을 끌어당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영이 자신의 옆에 있으면 좋은 점도 있거든요. 세영은 원수 신여진과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신여진의 동태를 살피는 스파이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 복수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지석은 신여진에 대한 복수가 끝나면 세영을 미련 없이 버려버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영은 아무 남자하고도 맺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결국 황천길을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윤세영이 예식장 바닥에서 흑장미 부케를 바닥에 후려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자 꽃잎들이 떨어져서 세영 주변에 쫙 퍼졌거든요. 그런데 빨간 꽃잎이 마치 피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이 장면은 윤세영이 나중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 장면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윤세영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얼굴 보셨나요? 보통의 신부처럼 화사하고 예쁜 모습이 아니라 꼭 영정사진에 넣으면 딱 알맞을 정도로 화장이 다소 음침해서 얼굴도 음침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세영은 지금부터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결혼식 파토 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기분 나쁜데, 아니, 글쎄, 갑질 상사로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윤세영이 구하나 가방에 돈 봉투를 넣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이런 짓을 해놓고 구하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점, 구두 수선 커피 심부름 등등 개인 심부름을 시도 때도 없이 시켰던 점, 게다가 이런 내용을 구하나가 국민신문고에까지 고발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 갑질 상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윤세영은 팀장 자리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무실 근무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옛날에 구하나가 당했던 것처럼 복도로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이제 복도에서 업무를 보게 된 윤세영. 이게 다 구하나 짓이라는 걸 알게 되자 윤세영과 최명진은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구하나는 감사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윤세영을 끝도 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윤세영에게 받은 부당한 학대를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니 최명지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어요? 구하나를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것 같아요. 그러나 구하나를 사고 장소로 불러내야 하니까 윤세영이 만나자고 구하나를 유인을 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구하나와 윤세영이 같이 서 있는 장소로 달려오는 바람에 둘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최명지가 사주한 뺑소니 차량에 구하나 대신 윤세영이 치여서 피를 흘리며 사망을 하게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구지석은 신여진에 대한 복수가 끝나면 윤세영을 차갑게 발로 차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윤세영이 그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니까 쓸쓸하게 윤세영의 무덤만 바라보는 장면이 나중에 결말 부분에서 분명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최명진은 남의 딸 유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딸 윤세영도 반드시 죽음으로 자신의 악행을 되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편 드디어 캐나다에서 원장 수녀가 귀국을 했네요. 리처드하는 최명지의 사진을 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원장 수녀는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두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처드하는 저희 촉으로는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수녀님께서 그 사진을 잘 보시고 과거에 보신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두나가 전에 살던 집을 찾았다고 좋아라 하며 원장 수녀에게 털어놓게 되자 원장 수녀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두나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원장 수녀도 두나처럼 들뜬 마음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 다음 날 두나는 자신을 부모님의 이사간 집으로 데려다 줄 사람을 만나러 보육원을 나섰거든요.
그래서 원장 수녀는 두나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두나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바로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었고 두나는 안심하고 길을 건너는데 난데없이 자동차가 두나를 치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던 거예요. 두나는 원장 수녀 바로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 수녀도 길 건너에 아주머니를 보긴 봤어요. 하지만 길 건너편이라서 또렷이 보이지는 않았고 또 수년 전 일이기 때문에 원장 수녀는 최명지 사진을 들여다봐도 맞아요. 이 사람 만나러 갔던 거예요. 이렇게 확신은 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두나는 원장 수녀에게 그날 만날 고마운 아주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원장 수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리처드 안이 유진이 뺑소니범을 찾게 될 때까지는 캐나다로 떠나지 않고 리처드 안 옆에서 범인 색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